$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어깨가 무거운 대한민국의 아버지 모셔봅니다. BS증권 김석관 선임연구위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아이의 아버지. 예. 네. 아니, 한 달 사이에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네. 괜찮으세요? 왜요? 뭐가요? 어깨 그럼요. 해피합니다. 여기 2명씩. 아니 근데 성비도 아들, 딸 이렇게 둘둘. 그렇죠. 네. 너무 그렇습니다. 좋으시긴 하겠어요. 집에 정말 북적북적 아이들의 그쵸. 웃음소리. 엄청 북적북적하고요. 네. 엄청 뛰어다니다 보니까 층간 네. 소음 때문에 그것도 항상 있네. 아랫집에 미안합니다. 방송을 1층으로 이사 들어서. 가셔야겠네요. 네, 그래서 1층으로 이제 조만간 네.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저희가 이제 이 사이에 우리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께서 아이가 한 명 더 생겨서 이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있었는데 여러분 응원 좀 해주세요. 내 아이의 아버지가 21세기에는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나라의 이제 꼭 필요한 소박한 인재입니다. 꿈이 사실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였는데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 나이를 계산했을 때 4명 정도 낳으려면 50까지 낳아야 돼가지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벌써 이루셨다니. 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을. 그런가요? 상을 어떤 드려야죠. 상? 그러면 저 3% 공식 그러니까. 국민 다둥이 아빠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CG로도 정말 다둥이라는 거는 이제 국가적으로도 네, 이제 그렇습니다. 뭔가 네, 혜택을 알겠습니다. 많이 네. 줘야 하는데 많이 받고 계셔요? 뭐가요? 생각보다 뭔가 혜택이. 그럼요. 생각보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출산이나 네, 또 네. 육아 관련한 이제 지원 정책들이 최근 다행이다.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또 실질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주신 얘기를 해야 네, 되는데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너무 궁금한 게 오랜만에 많아요. 오셔갖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김석환 위원님께서 이제 내 아이 아버지가 되신 만큼 더 어깨가 무겁게 미국 시장 이야기도 해주실 텐데 오늘은 네. 어떤 이야기 오랜만에 뭐 가지고 일단 오셨나요? 제가 이제 한 달하고도 일주일 만에 나온 것 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오기 직전에 이제 그때가 2월 24일이었던 것 같고 이제 공교롭게도 그날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러면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역시 방금도 얘기했지만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그 아래 공포라고 하는 즉 아래 리세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좀 여러 요인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제 생각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증시와 좀 연관이 있기도 하지만은 일단 최근에 엔화가 상당히 좀 가파른 약세 국면에 좀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된다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뭐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역전된다라는 그렇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내용도 원래는 뭐 잘 알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 이제 투자자분들도 장단기 금리 차가 뭐야? 뭐 거기에 대해서 이게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인지를 하고 있고 많은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파란색 라인 같은 경우가 뭐냐면 이게 미국의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 차예요. 이게 쭉쭉 감소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게 축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그냥 쉽게 대출 금리를 받을 때 이게 단기 금리하고 이제 장기 금리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 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 즉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경기가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예. 장기 금리는 그대로인데 뭐 그대로는 아니긴 하지만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폭보다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빠르고 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최근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바뀌었어요. 3월 중순에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FOMC 회의였고, 그렇죠. 네, 이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전과 후에 그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바뀔 걸로 예상을 했지만은 좀 더 세게 바뀌었습니다. 그게 단기 금리에 좀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올 연말에 그러면 미국 그 금리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부분 봤을 때는 이제 미국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 레이트가 2%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그 2%를 넘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매번 회의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얘기하는 25bp, 0.25% 포인트씩 올리는 거 외에도 최소 한두 차례는 50bp를 올려야 돼요. 네, 그게 좀 단기 금리에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번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벤치마크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또 각 벤치마크마다 약간 차별화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많이 보고 있는 10년물과 2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차가 급격하게 축소하면서 거의 지금 제로 수준에 수렴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10년물과 3개월 단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여전히 양호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게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이게 10년물과 2년물이라고 하는 이 벤치마크가 떨어진다고 해서 당장 침체가 올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뭐냐면 지금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과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되세요? 지금 여동생님. 준비하신 거는 유럽이 왜냐면 지금 또 전쟁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심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이슈가 발생하면서 촉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에너지나 곡물 가격과 같은 부분들이 이미 이전에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연준이 좀 더 강한 스탠스로 변화했는데 여기에 좀 더 기름을 그러니까 좀 더 촉진제가 된 게 바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이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당장 저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걸 가장 좀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나 에너지 그 천연가스를 공급받는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게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유럽 내에서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유럽 내의 기름값이 뭐 어마무시하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상당 부분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천연가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독일은 거의 한 60-70% 정도가 되고요. 유럽 전체적으로는 한 40%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에너지라든지 곡물 가격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급등하는 양상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했던 원래 이 이슈가 있지 않았었다라면 원래는 한 상반기 정도부터는 인플레이션 정점을 찍고 둔화되는 그림을 그렸었는데 이게 약간 좀 딜레이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설문조사를 한 부분에 좀 의하면 이게 하반기로 좀 딜레이되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 네. 개인 소비 지출 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것도 정점이 뭐 여름까지 지연될 수 있고. 이게 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네, 원래는 한 아무래도. 4월 정도면 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 뭐 이제 아까도 뭐 얘기하시긴 했지만은 이제 소비 관련한 네. 부분들도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한 비용 지출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좀 소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경기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정말 둔화가 되느냐. 근데 경제 성장률 자체는 원래 작년 대비 올해는 약간 슬로우 다운해질 걸로 보기는 했어요. 네, 보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3, 4%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직전 뭐 평균 대비보다는 양호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고용 시장이에요. 그렇죠. 지난밤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제 어제 3월 ADP 민간 고용 그렇죠.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파월 연준의장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런 시그널들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미국의 어떤 정책의 전반적인 부분들의 포커스는 이 인플레이션을 좀 더 가격 상승을 좀 주춤거리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약간 이 평화 협상에 대한 계속 휴전 관련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제 어제는 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가 이제 지난 밤에는 예. 러시아에서 또 아니다라고 예.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더 공세를 강화하면서 약간 시장의 불확실성도 높이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긴 했는데 저는 일단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상당 부분 좀 많은 걸 좀 내놨다. 그렇죠. 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4월 내에는 갈무리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아, 4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정학적 이슈가 지금 최근 이제 단기 금리를 좀 더 높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체크할 게 뭐냐면 곡물 가격 때문에 그렇죠. 저희 그 2011년에 그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보시면 그때도 한번 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분야 그러니까 특히 뭐 자동차 뭐 신차라든지 중고차 또는 이제 에너지 가격 이런 부분들이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나 또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칩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가격이 급등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특히 음식료 쪽이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이미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특히 뭐 엔겔 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높은 개발도상국,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밀이나 옥수수 소비가 많은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지난 2011년 아랍의 봄을 경험했던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들이거든요. 이게 또 하나에 보면 이제 사회적인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그러니까 선진국이 아닌 신흥국 또는 개발도상국 내에서의 이런 사회적인 불안 그 곡물 가격으로 인한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시장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단기 금리를 좀 올리는 강하고 빠르게 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지정학적 이슈가 해소가 되면 일단 두 가지 요인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가파르게 움직였던 축소가 됐던 장단기 금리 차의 움직임도 좀 점진적으로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지금 부정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나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최근에 올랐던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수순을 밟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투자 심리 자체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잖아요. 나쁘지 않죠. 네. 실제 그 2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흔히 보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가 쭉 올라가면서 연중 고점 부분까지 좀 왔다가 지금 최근 2주 사이에는 증시 움직임 상당히 좋다 보니까
쭉 빠지면서 연중 저점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면을 통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시장은 어느 정도는 이미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한 가격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 3월 중순 이후에 이제 FOMC 회의라고 하는 그 어떤 이벤트가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걸로 어느 정도 시장을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1분기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는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근데 또 하나는 그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는 강한 자신감도 있어요. 그게 나타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주주 친화 정책이 상당히 활발한 나라인 그렇죠. 거고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금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배당 정책을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연초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년 대비 20% 넘게 증가한 3,190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실적 시즌 이후에 또 돈을 잘 벌면 기업들이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기업이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정책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미국 기업들의 주당 수익 또는 이익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업 뭐 사고 싶어도 가격에 대한 부담, 밸류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좀 부담감들이 많이 좀 덜해진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싸졌죠 주식이 지금. 네. 사고 싶어 하시잖아요, 여동님. 그렇죠. 그래서 샀죠, 결론은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뭐 당장 오진 않을 거예요. 당장 오진 않을 건데 이제 그 시기가 미국이 1980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한 6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그 장단기 금리 차라고 하는 게 역전된 이후에 그 경기 침체 시점까지 가는데 한 평균적으로 2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기 침체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36개월 정도 지속이 되기도 했었는데 그렇다면 아직은 충분히 좀 준비할 시간이 있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이 정말 계속 꺾이는 부분들인지 아니면은 실업률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든지 즉 실업률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고용 시장이 깨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소비나 전반적인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 아래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기업에 뭐 워낙 또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미 그런 기업들에 잘 포지셔닝 되어 있고 투자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는데 전혀 안 변하셨네. 그런가요? 뭐가 변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시는 건가요? 네. 마지막으로 예. 환율만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 뭐 엔화 움직임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심상치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까지는 엔저로 가면 너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제 자료를 좀 내기도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아닙니까? 이제는 아니다. 이제 오늘 결론이 쭉 하는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괜찮다.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가요? 갑니다. 네. 오랜만에 왔으니까 네. 긍정적인 메시지들을 던져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최근에 엔화 움직임을 좀 보시면 이게 3월 중순 이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 엔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거는 달러가 강세이고 엔화가 약세로 가는 거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달러 대비 주요 통화의 등락률을 보면 엔화가 거의 지금 한 달 사이에 7% 넘게 달러 대비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고 상당히 좀 이례적인 저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테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엔화의 가치는 안전자산의 역할이 컸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고,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좀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느냐, 실제 그 터닝 포인트가 된 게 2010년 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기 전에 어떤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잠시만요. 빠졌네요. 빠졌는데 자리가 안 빠졌네요. 가져왔네요. 저희가 이제 일본하고 보면 저희가 수출 경합도라고 하는 걸 좀 따지거든요. 따지는데, 그러니까 일본과 경쟁했을 때 그러니까 대체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큰 산업군별로 어떤 것들이 있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자동차이고, 뭐 두 번째가 석유나 철강, 기계 이런 섹터들인데, 이게 실제 이런 기업들 또는 이런 섹터들이 2010년 초반 전까지만 하더라도 만약에 엔저가 계속 돼버리면 상당히 좀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실제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도 보시면은 코스피와 이 엔저 간의 상관관계를 좀 봤을 때 2000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았어요. 엔저로 가면 국내 증시는 무조건 빠지는 거의 70%에 육박했었거든요. 근데 이 2010년대 초반 이후, 그러니까 정확히는 2014년 이후부터 보면 그 뚝 떨어집니다. 그 상관관계 자체가.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영향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FTA라든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전에 전통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엔저로 가면 국내 기업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물론 수출 경합도가 높다 보니까 저는 일단은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의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즉 펀더멘털에 대해서는 크게 스크래치 낼 가능성은 높지 않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엔저도 걱정하지 말고 아까 나왔던 아래 공포도 걱정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게 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또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그렇죠. 있다. 예, 너무 이렇게 딱 무자르듯 하면은 시장이 오늘 내일 화로잖아요. 화로. 항상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어떻게 다시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붙일게요. 다시 붙이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막 걱정만 할 필요는 음, 없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둥이의 아버지가 되어 돌아오신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은 이제 힘드시니까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